비폭력 대화 바로 읽기 제1장 마음으로 주의. 들어가며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NBC 모델, 우리 삶의 NBC 적용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서문에 이어서 오늘은 제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페이지 수로는 23페이지입니다. 들어가며 나는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늘 품어왔다. 첫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까? 둘째,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연민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마샬이 1943 년도 여름에 디트로이트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 동네 공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인종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0 명이 죽는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집에만 있었는데, 그것이 좀 가라앉고 나서 학교에 갔을 때 이제 마샬은 유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이 "너 카이크지?" 이 피부색을 보고 인제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카이크라는 말은 유태인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끌고 가서 때리고 발로 차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경험한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써 놓은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무엇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연민으로 유지되게 해 주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떠오르는 사람 에티 힐레줌이라는 분을 떠올리네요. 그러면서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여관에서는 겁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 역시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의 실제적인 요점이다. 불만에 가득 찬 젊은 게슈타포 장교가 내게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분노를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진정으로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나요? 여자친구가 당신을 실망시켰나요? 분명히 그는 지쳐 보였고 우울하고 허약해 보였다. 그때 나는 그 젊은 장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런 가엾은 젊은이들을 인간 사회에 풀어놓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나는 알기 때문이다. 네. 연민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나타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때 당신 어린 시절이 뭐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두 사람의 소통에. 그러나 그때 내가 화를 내는 그 사람한테 반응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지금 이 분노에는 어떤 것이 이유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찾아보면서 연민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을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 사람의 고통이나 상처와 연결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연민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샬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3 번에 제가 적어 놓은 문구예요. 24 쪽에 있는 건데, 연민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민이 우러나는 유대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고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민을 유지할 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폭력이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우리 마음 안으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가리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25쪽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그 방법으로 가 보겠습니다. 25 쪽에 세 번째 단락 맨 밑에 줄에 보시면 "MBC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준다." MBC를 익히면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를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과 공감으로 귀 기울여 듣게 된다. 또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 형식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네. 우리가 보통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평가를 들으면 아주 습관적으로 나도 똑같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변명하거나 아니면 물러나 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화면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결국 비폭력 대화를 마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의식의 빛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비추는 훈련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화면의 세 번째를 보시면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책은 28 쪽에 있습니다. 2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MBC로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MBC 대화법을 이해하거나 내게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걸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보통 비폭력 대화를 배우러 오셔서 "나만 배우면 뭐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상대는 모르는데 내가 이게 말한다는 게 그 사람하고 통할까요?" 이런 말씀도 하기도 해요. 여기서 지금 마샬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효과적인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상대가 MBC를 알아야 하거나 아니면 MBC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변에는 MBC를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냐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요즘 온라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MBC 할 때는 막 웃고 좋아하다가 딱 끝나면 자기한테 서늘하게 한다고 남편이 "그거 뭐냐."고 막 이러시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지지해 주면서 하면 너무 좋지만 그래서 상대가 나랑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어도 몰라도 우 우리가 이 대화를 잘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서 익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는 그런 시각을 다르게 하고 하면서 MBC로 할 수 있다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은. 네 그리고 그 화면에 또 네 번째 보세요. 책으로는 29 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MBC의 기본 원리에 따라 오로지 연민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데 관심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도라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서로 연민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위의 말을 또 정리해 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새로운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다음 MBC 모델 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 쪽은 정리를 하면 네 가지를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폭력 대화 모델의 4 단계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정리해서 드릴게요.
1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우리 첫 번째 단계 관찰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 안에는 말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나한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표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알아차린 느낌이 내면에 어떤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욕구나 가치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 주기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VC의 두 가지 측면은 네 가지 요소로 지금 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네 가지 요소로 솔직하게 말하고 네 가지 요소로 공감하며 듣기입니다. 네, 책의 32쪽, 33쪽에는 우리 삶의 MBC를 적용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연인, 가족, 학교, 조직, 뭐 치료와 상담, 외교, 사업, 협상,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현장에서 MBC가 어떻게 효과적인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워크숍 MBC를 하면서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많은 상처를 입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32쪽 그 사례에서. 네. 그 서로 불만으로 갔다가 부부가 같이 워크숍에 부부 워크숍 같은 데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공감을 서로 하게 되기도 하고 감사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마음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저도 많이 봐요. 헤어지려고 마지막으로 왔다 이랬다가 워크숍에서 인제 뭐 마음의 연결이 일어나는 거죠. 뭐 연인, 가족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 책에서는 특수학급의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을 인제 연습을 시키는데 아이한테 "내 책상에서 좀 떨어져 줄래?" 이렇게 가까이 오면 화가 나거든.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걸 가르쳐 주고 그리고 다가오던 학생들은 "미안해. 깜빡 잊었어."라면 물러선다. 이런 과정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가 상상만 해 봐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다음에 인제 한 아이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선생님이 불편했던 선생님이 그 표현도 하시는 거죠. "얘야 나는 다른 학생들도 돌봐야 돼."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의 말 그 에이즈를 치료하는 환자 그 의사의 말도 나와 있습니다. 34쪽 35쪽에 나와 있어요. 최근에 35쪽의 그 문장만 잠깐 볼까요? "지난 5 년간 내가 돌본 한 에이즈 환자는 최근 내가 그녀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즐기는 방법을 찾도록 애써 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내게 말했다." 예, 욕구를 찾아준 거죠. 그다음에 정치 분야에서도 인제 뭐 그 지금 프랑스와 알제리 협상 중에 일어난 일들이 또 예로 나와 있기도 하고 여러 예가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MBC는 깊이 듣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길러주고 진정으로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가 비폭력 대화를 하면서 남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도 알아차리게 되고 또 내가 줄 때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들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 주고 나를 존중해 주고 또 공감하면서 내 옆에 있어 준다면 나도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싶고 그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 나의 영성 또는 나의 인간성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따뜻한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서로 연결되고 주고받고 진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비폭력 대화이다."라고 어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요. 저는 또다시 그다음 글 만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